유럽은 근데 거의 다 화장실이 유료예요.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컴퓨터? 저 컴퓨터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화장실 냄새? 그렇지! 우리 대엽캬왕님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요거 화장실 칸막입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저거 발이 아니라 거의 정강이 있는 데까지 나와요. 정강이 있는 데까지.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맞아요. 폴라베어님 얘기한 것처럼 신발만 봐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잠깐 화장실 갈게요. 그러고 갔어.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세 개 중에 가운데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두 명이 더 들어와. 근데 그 두 명이 누군지를 알겠는 거야. 그러면 걔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진짜로 이 문화는 조금 되게 민망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굉장히 민망했어요. 우리 이난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이게 근데 더 깨끗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렇게 간격이 넓은 이유는요. 간격이 넓은 이유는 똑똑똑 안 해도 에티켓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사람이 들어있네. 이런 거를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하다고요, 통풍된다고요 하는데 그냥 이게 외관상으로도 사실은 더 깨끗한 감도 있고 답답한 면도 조금 적고요. 우리 서포 매니저 에티켓 그렇게 스펠링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 화장실의 칸막이입니다. Partitions of public restrooms. 자, partitions, 칸막이란 뜻이죠. 우리 파티션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파티션. 그게 뭐예요? 칸막이에요. 칸막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기 파티션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칸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partition. 그래서 partition of public restro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public이 뭐죠? public? 공공의 라는 뜻이에요. 공공의. 그러면 공무원을 뭐라고 할까요? 공무원 뭐라고 해요? 공무원. official 맞는데 공무원은 public official 이렇게 얘기를 해요. public official.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공무원. 이해되시죠? public officia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알면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 단어를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public official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 서현님이 아프리카에서 하주님을 밀어주는 듯요 이러는데 정말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 저희 좋은 방송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대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화장실 칸막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칸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높이가 높다라는 거. 굉장히 높고, 근데 저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통풍이 막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통풍의 개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etiquette 그냥 매너죠. 보면서 저기 누구 들어있구나. 그리고 자,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남의 시선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볼일을 볼 때 눈치 봐.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저도 이제 다시 한국에서 산 지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눈치를 보는데 왜 눈치를 보지?
왜?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그죠? 근데 미국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샤데 스님이 소리 날까봐 이랬는데, 아니 저렇게 뚫어놔도 소리는 나요. 그리고 뭐 막아놓는다고 소리가 안 나나? 막아놔도 다 스물스물 퍼져. 아이 더러워.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6번째입니다. 제가 그냥 느꼈을 때 미국과 한국의 차이 중에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는 여러분들 6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수께끼로 맞추려고 일부러 조금 사진에서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카페? 땡. 포장마차? 땡. 자, 저는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부분. 아, 동성연애 아니야. 동성연애 아니야. 동성연애 아니고 술문화 아니에요. 술문화 아니에요. 아! 우리 레모니가 정답. 레모니가 정답. 바로 6번째는요. 어색함이 없는 시간. Small chit-chat, talk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미국은요 어색함이 없어요. 어색함이 없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 3층이면은 그냥 말없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막 15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하이 이렇게 그냥 얘기해. 하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있잖아. Today's weather's good. 뭐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The weather's fantastic.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갑자기 자기 가정사 얘기를 해. Oh my god, today my niece broke her leg so I had to come. 병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럼 병원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병원에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사촌애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글쎄 다리가 부러졌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려왔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색함이 없다. 자, 한번 볼까요? You can't have an awkward time. 자, awkward 이상한 거예요. It's awkward.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어색하다, 다양한 이런 이상하고 어색한 이런 뉘앙스는 다 포함한 게 awkward예요. 자, 그러면 It's awkward. 그럼 이건 이상하는 거야. 그리고 awkward 이러면 얘 조금 수상쩍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awkward. Oh man, it's awkward.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가 탔는데 다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갑자기 멈춘 다음에 불이 딱 꺼진 거야. 그러면 그때 awkwa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애들 두 명이 awkwar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어색함이 없는 시간은 여성과 여성은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은 그렇게 하는데 남성과 남성은 그냥 어색한 게 안 어색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오히려 막 남성끼리 막 예를 들어서 남자 두 명이서 진짜 엘리베이터 타는데 you know what? Today weather's good 이러면 남자가 잠깐 이렇게 돼. 쟤 왜 나한테 갑자기 날씨 좋다 그러지? 그 뭐지?
막 괜히 막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다양한 문화를 알려드리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남자분한테 하지 말고 그냥 여성분한테 에이, 하이, 그냥 이 정도? 툭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근데 외국 남자인데 적극적으로 하이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거. 근데 여러분들이 몰랐어. 그래가지고 옆에 남자가 있어서 하이 이렇게 했는데 걔가 갑자기 Oh my god! Hi, how are you?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들이댄다?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어 방송은 다른 영어 방송을 못 따라한다 오늘 요런 얘기를 많이 확실히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심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제 영어 방송의 차별성을 얘기를 하자면 제 영어 방송은 뉘앙스 방송입니다. 외국에서 살아야만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요. 회화를 하더라도 뉘앙스, 스피킹 하더라도 뉘앙스, 리스닝을 하더라도 뉘앙스. 전 뉘앙스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남자가 하이를 했을 때의 뉘앙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 큰일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7번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저번에 저희가 미국과 한국의 연애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표현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7번째로 그냥 적어봤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단어예요. 뭘까요? 아니 오늘 연애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 자, 그러면 더치페이는 미국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더치페이. 근데 미국은 정말 더치페이라고 많이 쓸까요? 더치페이를 미국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7번을 제가 직접 적은 건데요. Hey, let's Dutch. 이렇게 얘기한다고? 50-50?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Going Dutch. 자, Going Dutch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여러분들, 더치페이란 말 자체를 쓰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 자체이기 때문에 Hey, let's going Dutch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더치페이보다는 Going Dutch가 더 맞는 표현이고요. 더치페이를 Going Dut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Let's split the bill 이렇게 얘기해요. Let's split the bill. Split the bil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Split the bil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receipt 수업 노트 보면 receipt와 bill의 차이점 알겠죠? 영수증은 계산 다 하고 나서 받는 거 receipt고요. bill은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서를 bill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bill이 나왔어. $100야. 그러면 let's split the bill 하면 bill을 찢자가 아니라 이 돈을 나눠서 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Let's split the bill. Let's split the bill.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도 이 헤이준TV 하준이의 훈훈한 영어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치페이 더치페이 hey let's 더치페이 더치페이 이러지 말라고. 미국에 가가지고 hey let's 더치페이 더치페이 아 노노노노노노노 더치 이러지 말고요. hey let's split the bill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let's split the bill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내 방송에서 배운 표현들을 발음 신경 써주세요. 내가 언제 going Dutch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going Dutch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Let's split the bill. 근데 going Dutch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저는요 이 발음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영어 대한중학교에서 교사로 한 5개월 정도를 활동을 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애가 전주인가 전남인가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시험도 잘 보고 상위권이에요. 근데 발음이 계속 티처 going Dutch 뭐 이런 식으로 I did homework but I'm not good at English so please speak slowly 막 이러는데 내가 막 혀를 성형해주고 싶은 거야. 살짝 여기 옆에 혀 옆트임을 딱 시켜줘가지고 살짝 이렇게 발음이 좀 세게 하고 혀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조금 걔는 억지로라도 굴렸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한국이나 귀엽지 미국에서는 귀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귀여운 거 아니에요. 얕잡아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가가지고 지금 조금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문제 많다 막 이런 기사들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냥 어벙벙하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얕봐요. 그런데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또박또박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뉘앙스를 전달을 하면요 그래도 이 친구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hey let's split the bill 만약에 한국식으로 split the bill 이렇게 하더라도 hey 여기에다가 뉘앙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let's split the bill 이거 잘 못해도 hey 요건 잘할 수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느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confidence 뭐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자신감과 뉘앙스만 가져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손발이 나온다니까. hey split 예를 들어서 내가 split the bill을 뭔지 몰라. 근데 나누자라는 표현만 알아. 그러면 hey split 오케이? split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제스처가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말할 때 되게 제스처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말을 할 때요 똑같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요 미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이고요 다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겹다고. 그런데 hey 갑자기 집중되죠. 이렇게 하고 이게 끌었다 땡겼다 하는 거를 이런 톤과 억양과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킹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confidence, nuance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꼭 이거를 한국식 말고 외국식의 이런 손동작, 발동작도 많이 써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요, 이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그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배우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sychophysical acting. psychophysical acting.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psychophysical
physical acting 이라는 표현을 저희 그 연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죠. psychophysical acting이라고. 뭐죠? psycho가 뭐예요? 정신이에요. physical은 뭐예요? 몸이에요. psychophysical acting. 머리로만 한다고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머리로 느끼는 것을 몸을 써야지만 그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거는 그냥 영어랑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어떤 연예인 보면은 아 연기 잘한다, 연기 못한다, 발연기다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연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감하는 감정을 얼마만큼 이 배우가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얘기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대화를 글로 적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발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대본으로 딱 가지고 가가지고 그 대본을 그 사람한테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요 발연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뭔가 머릿속에서 이거는 대본이야 라는 거에 일단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었는데 대본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연기에 빠졌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 저는 그냥 연기 뭐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정말로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동물적이고 즉흥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거 아 정말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psychophysical acting이라고 하면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연기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뉘앙스랑 컨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드라마라고 연기를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electives 교양 과목으로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드라마, 연극하는 반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한 번도 안 배우는 애들인데 연기를 미국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생활 자체가 생각하는 거를 몸으로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기를 저 연기 처음 하는데 연기 잘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미국 현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컨피던스와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이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